세계 시민 누구나 함께하는 열린 광장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진행자 조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슈를 읽어주는 남자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 오늘 뭐 출근길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이게 오돌오돌 떨면서 가는데 여러분들 이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쓸잡 알면은 쓸데있는 잡지식 또 어떤 이슈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이륙합니다. 와우! 이슈를 읽어주는 남자, 금요일에 함께 하는 남자, 오늘 감독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감독입니다. 야, 감독님 오늘 스타일이 이야 남자 상남자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제 제가 오늘 남자 컨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근데 좀 의상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블랙 느낌에 살짝 이 화이트가 살짝 들어간 게. 안 그래도 시커먼데 둘 다 네. 시커먼 옷 입고 앉아가지고 야, 이 방송을 하는데 좀 칙칙한 느낌이 많이 들죠. 매주 네. 금요일마다 좀 칙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다음에는 우리 이제 중간에 이제 미녀 게스트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으면 좀 더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거는 같은데 이제 감독님이 사전에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이슈를 읽어주는 남자가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좀 적응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죠. 감독님이 이제 입이 막 트였는데 전 막 요새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금요일을 위해서 이제 막 참고 있는 거죠. 네, 네. 막 이슈를 막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네네.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금요일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뭐 오늘과 다음 주 네. 이제 딱 2회 남았는데 2회. 그때만 다 폭발해 주세요. 제가 시원하게 다 읽어주시면 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번 주 영상도 우리 보니까는 거진 1시간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네. 우리가 좀 서로 말이 많구나. 네. 라고 느껴가지고 조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쓸데없는 소리를 좀 안 했으면 어떨까. 좀 줄여야겠다. 네, 줄여야겠다. 그러면은 바로 저희 첫 이슈로 네네네.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첫 이슈. 네, 바로, 첫 바로. 이슈를 좀 설명 전해드리면은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제 인간의 무력함을 네. 좀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큰 태풍이나 해일,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무사하게 좀 해달라. 잘 넘어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기도하는 일밖에 실질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네. 네. 최근은 아니죠. 올해도 뭐 태풍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잊을만 하면 태풍 오고, 잊을만 하면 태풍 오고. 그렇죠. 비 막 와가지고 폭우 쏟아져가지고 물에 잠기고. 맞아요. 곳곳에 도로가 침수가 되면서 운행을 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불편함도 많이 느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태풍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네. 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꽤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자연재해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인류 최악의 자연재해에 관한 이슈를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폼페이 화산 폭발에 관한 뉴스가 어떤 건지 봤어요. 봤더라고요. 네네네. 보셨어요? 네, 저 봤어요. 네, 2000년 전 폼페이 그 화산 폭발 때 죽은 고대 남성 2명이 남성의 그 유해가 훼손이 되지 않고 정말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어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감독님도 그 기사를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 폼페이 하면은 그 화산 폭발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 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폼페이 하면은 그 영화가 생각이 나서 그 폼페이 아.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영화를 제가 좀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아. 화산 막 폭발하는데 네. 주인공 남녀 둘이서 막 이제 서로 막 그 애틋하고 막 그런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뭐 그런 하여튼 뭔가 표현할 수 없는 하여튼 그런 게 좀 감동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도 집에 와서 꼭 한번 찾아봐야겠다. 꼭 네.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폼페이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어. 그래서 세계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구글 지도에다가. 진짜요? 네, 없더라고. 없어요? 네. 그럼 어디 있어? 네, 왜냐하면 네. 그 폼페이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사라진 도시거든요. 그렇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한번 좀 짚어주시면 네, 좋을 그 것 같아요. 폼페이라는 도시는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에 있는 고대 도시인데 네. 그 농업과 상업이
엄청 활발하게 발달이 되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활발한 그런 도시였는데 네. 그 이제 고대 로마 쪽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로마 귀족의 휴양지로 이렇게 또 많이 번성이 했던 거예요. 로마 귀족의 휴양지로 번성을 했던 지금으로 곳인데 따지면 이제 우리 그 휴양지 발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발리, 몰디브 네, 뭐 그런데, 이런 그런데. 쪽이라고 그런 좀 생각하면 느낌이라고 좋겠네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도시는 네. 이탈리아 최대의 화산인 베수비오 화산하고 엄청 근접한 거리에 있었어요. 어느 정도 거리였어요? 한 10km 정도 이내에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10km면은 엄청 가깝죠. 가깝죠. 네, 정말 네. 가깝죠. 뭐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막히는 도로가 아니라면 10km면은 거의 한 5분에서 길게 봐도 10km니까 마라톤도 29점 몇 킬로 뛰잖아요. 41점. 40km 이상 뛰죠. 하프가 하프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0km는 일단 가까운데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정말 그 무서운 곳과 가까운 게 있었네요. 그죠? 이제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 네. 옛날에 이제 예전 당시의 로마인들은 이제 화산에 대한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 수백 년간 베수비오 화산이 전혀 폭발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전혀 없었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또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제 안전 불감증. 그렇죠. 그러니까 설마 터지겠냐. 걔네들이 그걸 전혀 우리가 실감 못 하고 있었으니까 네. 저게 화산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던 거죠. 잊고 있었구나. 그런데 네. 화산 폼베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네. 한 17년 전에 1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7년 전에 그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을 하게 돼요. 지진. 그래서 도시가 박살이 나요, 그냥. 지진이 또 어마어마하게 났나 보네요. 엄청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17년 전에 난 지진이 네. 17년 후가 지났는데도 그 도시를 파괴했던 게 복구가 안 됐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에요. 네. 17년 동안에 이제 복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구가 이게 완전히 왜냐면 되지 않을 만큼 귀족의 휴양지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 발달한 도시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네. 그러면 분명 없이 복구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텐데 얼마나 많이 박살이 났으면 17년간 복구를 다 하지 못했다. 와. 그래서 이제 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네. 근데 그 대지진은 이 화산 폭발의 전조였던 거죠. 그 대망의 서기 79년 8월 24일. 79년 8월 24일. 네, 8월 24일 날, 네. 폼베이 사람들은 불의 신 불카누스를 기념하는 축제를 열었다고 해요. 축제를. 네. 혹시 그때 뭐 사회 이런 거? 그때 79년도면은 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회를. 네. 아니요. 그때 이제 사회자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있었을 그러니까 예를 거라.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뭐 축제가 있었으면 사회를 했겠죠. 그러니까 불의 신 불카누스를 기념하는 축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오프닝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다. 제가 뭐 그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없지만은, 자, 폼페이 사람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불의 신, 불카누스의 축제를 네.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빨리 아니, 해주세요, 요즘에, 빨리. 요즘에 뭐, 저도 실질적으로 축제 행사를 안 한 지 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감을 잃었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네. 자, 폼페이 사람, 왜 이런 거 시키세요, 갑자기. 아니, 지금 뭐, 79년도 8월 달에 있었던, 아니, 그 뒷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 경수 씨가 자연스럽게 이제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딱 쳐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우리 폼페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불의 신 불카누스를 기념하는 축제, 그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하늘이 시커멓게. 갑자기 네. 축제 시작과 함께 하늘이, 시커먼 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바로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네. 그 축제를 축제할 시작하자마자는 아니겠죠. 아. 근데 이제 축제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상한 좀 징조가 있었구나. 곧이어 엄청난 굉음과 함께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와. 근데 이 폭발이 화산 이게 한번 터지면 네. 이게 짧은 시간에 뭐 한 5분 뭐 이렇게 뭐 한 3분 요리처럼 뭐 이렇게 컵라면 끓여 먹을 시간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리. 네. 그렇긴 하죠. 18시간 동안 폭발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화구에서 무려 수백억 톤에 이르는 뜨거운 화산 쇠설유가
이 도시로 쏟아졌고. 그럼 화산재도 어마어마했겠다. 그렇죠. 이제 그 시커먼 화산재가 이렇게 도시로 날라와가지고 소복히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쌓였을까요? 3m 정도. 3m요? 네. 사람이라면 다 덮여버렸겠다, 그죠? 네, 다 덮인 거죠. 그래서 그 번성했던 그 아름다웠던 도시가 18시간 만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와, 이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게 불의 신 불카누스를 기념하는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물론 뭐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래 되진 않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와, 그런 일이 축제를 생겼네. 즐기던 우리 그 폼페이 시민들 한 2천여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사망을 했다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고 네. 그 바로 옆에 있던 도시 헤르쿨라네움은 네. 약 20m의 화산재로 파묻히게 됩니다. 화산재가 그러니까 20m 정도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20m가 쌓이는데 옆 도시인데도 20m가 화산재로 파묻히게 되면은 와,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네.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폭발을 하고 나서 화산재가 이제 그 화산이 이제 분화가 이제 끝나고 나도 화산재는 이제 그 우리 하늘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다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요. 근데 와. 그게 다 쌓이고 쌓여서 약 한 20m 정도가 쌓였다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멸망한 폼페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폼페이는 네. 약 한 15세기까지 잊혀졌다가 네. 1594년 그 이탈리아에서 수로 건설을 위해서 이제 땅을 파게 되는 거예요. 땅에 이제 네네네. 수로를 묻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땅을 파는 과정에서 폼페이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알려지게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되게 됐대요. 아, 정말 뭐 폼페이는 뭐 천년간 이제 화산재로 덮여서 뭐 공기나 물에 뭐 차단돼서 당시 그 폼페이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보존이 되긴 되었나 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발견됐던 그 남성 2명의 유해도 훼손이 안 되고 이렇게 남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 화산 폭발 당시에 죽은 사람의 그 자세, 심지어 그 얼굴 표정까지 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뭔가 근데 겁에 좀 질린 듯한 그런 표정이 조금 나와 있던데,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 보존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얘기를 좀 전해드리니까 저희 폼페이는 이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또 등재가 되었고요. 네. 네, 현재는 이제 유럽 연혁과 이탈리아 폼페이 복원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 빨리 좀 이제 완벽하게 아니라도 어느 정도 좀 복원이 돼가지고 한번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고대 도시는 어땠을까? 어땠을까? 고대에 살았던 귀족들은 어느 곳에서 휴양을 했을까? 좀 느낌이 정말 다시 좀 보존이 되고 복원이 된다면은, 네. 저 꼭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그죠? 그렇죠. 폼페이가 어떤, 네, 도시였는지, 얼마나 또 아름다운 도시였는지. 혹시 경수 씨는 그 본인이 직접 네. 겪었던 자연재해 중에 가장 무서웠던 점?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크게 심하게 뭐 타격이 있거나 뭐 신체적으로 좀 뭐 다치거나 그랬던 부분 저는 전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몇 년도였죠? 2003년도 매미 태풍이었나? 네, 2003년도 매미. 네, 매미 태풍 때 그때는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 저도 정말 어린 나이긴 했는데 어린 나이라고 해도 우리 이제 20살 그때 때잖아요. 20살이요. 네. 맞아요. 저희 딱 20살 때 이제 공사학번이니까 한참 딱 다니고 막 길거리에서 많이 놀고 술 네. 많이 먹고 추석 때였을 거예요, 아마 추석 맞아요. 연휴 때. 그래가지고 그날의 제 기억으로는 막 간판이 막 다 떨어지고요. 와, 물도 어마어마하게 잠기고 그때가 좀 제가 느꼈던 그 어린 시절 네, 그 당시의 시절 때는 매미 태풍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저도 매미 하니까 네. 그때 20살 때 추석 때 저는 이제 고향이 남해니까 남해 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첫 그거니까 명절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남해에 있던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동창회 아닌 이제 동창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필 추석 때니까 명절이니까 매미 오는 날. 야, 그날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갑자기 고깃집에 전기가 팍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어리니까 20살 때 객기잖아요. 네. 촌에서 뭐 하겠어요. 그 어차피
그 고기는 이제 숯불이나 아니면 뭐 버너에서 구워 먹으니까 그래서 그 사장님이 촛불을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 오. 그러면 그 또 다른 뭐 하나의 또 추억이네. 그거는. 네, 추억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렇게 놀다가 밤에 이제 비는 그쳤는데 바람은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네. 밖에 살짝 나갔더니 와, 막 간판 날아다니고 아 맞아.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저희 친구들 몇 명은 집에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진짜. 네, 못 길이 가겠다. 끊겨가지고 나무가 그렇죠, 이렇게 막 정말. 쓰러지고 이야. 길이 끊겨가지고 그래서 저도 가장 무서웠던 적은 매미였. 무서웠던 네. 자연재해는 매미. 저 역시도 좀 그렇긴 했어요. 야. 그리고 매미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이번에 좀 아이러니하게 두 번째 이슈가 좀비 곤충, 좀비 매미라고 합니다. 좀비 매미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태풍 매미, 그 다음에 저 여름에게 맴 우는 매미 정도는 들었는데 좀비 매미는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요. 매미는 알지만 좀비 매미는 무엇이냐? 이야. 몸의 절반가량이 없어졌는데 멀쩡히 살아서 움직이고요. 네. 그 심지어 다른 매미들을 감염시키는 좀비 매미와 좀비가 된 곤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을 시킨다고요? 진짜 좀비처럼? 감염을 시킨대요. 와.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제 좀비 매미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슈를 조금 읽어드리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너무 궁금하니까. 궁금하죠? 네, 너무 이거 궁금해요. 왠지 흥미진진할 것 같은 얘기가 스토리가 펼쳐질 것 같잖아요. 네네. 저 지금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읽어주세요. 빨리. 정말 뭐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좀비 매미는요. 올해 여름에 여름에? 미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좀비화된 매미는 17년 주기를 가지고 생활하는 일명 17년 매미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야, 17년. 보통 우리나라 한국의 매미가 7년 정도 그 유충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7년 정도 유충 생활을 하고 오. 그다음에 그 여름 한때 그걸 보내고 생을 네. 마감하는 거예요. 야, 유충으로 한 7년 정도 있다가 네. 그 여름 한시기만 탁. 보내고 이제 다시. 유충으로 되게 오래 있구나. 네. 그래서 좀 얘기를 전에 들어보니까요. 그 17년 매미는 17년 동안 땅 속에서 유충 네. 기간으로 보내다가 17년 만에 수억 마리가 동시에 올라와서 한 달 동안 이 짝짓기를 엄청 한다고 그래요. 그 맴맴 여름에 우는 소리가 맞아요. 그 이제 이성을 유혹하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짝짓기를 하고 그리고 또 생을 이제 마감하는 매미들인데 와 주기가 17년인 이유는 이제 소수 말 그대로 일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눠지는 숫자. 쉽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수로 이제 천적들의 주기를 최대한 피해서 종족을 보존하기 또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딱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주기, 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함. 정말 멋있게 예를 들어 천적이 2년 주기를 갖고 매미가 4년 주기를 갖는다면 매미는 땅 위로 올라올 때마다 이 천적을 만나서 이제 종족 보존이 이제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올여름 미국에서 나온 17년 매미들의 상태가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어떻게 이상했었어요? 앞서 말한 대로 네. 매미의 몸이 이 절반가량인 배와 생식기 부분이 없어지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노란 포자로 채워져 있는 매미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생각만 해도 이거 너무 징그럽지 않나요? 네, 아우. 그 몸의 절반이 없어지면 당연히 죽어야 하지만 이 매미들은 살아서 움직이고 다른 매미들을 심지어 이제 감염을 막 시키기 시작합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감염된 수컷 매미가 암컷 매미인 척 연기를 하며 다른 수컷을 유혹하고 또 감염시키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수컷이 수컷을 암컷을 암컷인 척하면서 매매매매 이렇게 오라고.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컷을 그 부분이 왜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아니요 그냥 그 부분이 좀 너무 웃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수컷이 무섭잖아요. 속이고 수컷을 네. 유혹을 해가지고 감염시킨다. 그렇죠. 다른 놈이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매미들 사이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또 속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감염이 되면은 그 매미도 이제 좀비 매미가 되는 거예요. 야, 이래서 매미들을 좀비화시킨 균은 정확하게 메소스포라는 균인데 이 균은 환각제 작용으로 매미의 행동을 조종을 하게 됩니다. 이 메소스포라 포자에서 실로시빈이라는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와, 이 곤충들이 좀비화되는 것은 매미뿐 아니라고 합니다. 이야 다른 거요? 다른 어떤 벌레가 거요? 또 뭐 어떤 벌레? 뭐 딱정벌레의 일종인 병대벌레, 에리니옵시스 균에 감염돼서 균이 시키는 대로 이제 꽃을 물고 죽는 거예요. 희한하네. 이게 그런 다양한 또 균에 감염되면은 저런 행동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은 지 이제 한 15시간에서 한 20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또 날개를 펼치는데 다른 병대벌레의 짝짓기를 유도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걸 유혹을 해가지고 맞아요. 다른 애한테 이제 감염을 시키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 그것도 속는 놈이 바보 아니에요? 속는 놈이 바보인데 저도 곤충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곤충이 네. 또 어떤 마음으로 네. 그게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혹시 있는 뭐 또 방법이 다른 벌레들도 있어요? 다른 벌레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없는데 살짝 보니까요. 네. 정말 그 태국 개미들도 네. 오피오코 디셉스라는 아. 버섯에 감염되면 나무 위로 올라가 턱을 받고 이렇게 턱을 받고? 턱을 받고 그러면 그 나무 아래로 지나간 다른 개미들에게 그 사체가 또 떨어지잖아요. 와. 그래서 그걸 또 감염을 시키는 와. 이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비 곤충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이제 그 하는 행동을 게 제어를 못 하니까 제어를 못 하고. 그 균에 감염이 되면은 어마무시한 거야. 이게 정말 말대로 곤충이라서 다행이죠. 그런 사람이라 것도 생각해보세요.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사람을 환각 상태에 빠뜨리는 미치광이 버섯.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 버섯도 그 무슨 성분인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 사람을 이제 환각 상태에 빠뜨린다 하더라고요. 산에 올라가 실로시빈 성분인가 뭐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함부로 버섯 같은 거 따먹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조심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독버섯은 네. 좀 더 화려하잖아요. 이쁘고. 더 약간 좀 먹음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 왠지 저거 다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 어차피 저는 버섯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조심하세요 버섯.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버섯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뭐 산에 올라가서 이게 막 그 길가에 보이는 버섯을 따서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미치광이 버섯. 아니면 그러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는데 경수 씨가 산에 올라갔는데 네. 이렇게 버섯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버섯이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송이 버섯 조금 좋아하고요. 송이버섯. 송이버섯. 그 송이버섯이 비싸잖아요, 그죠? 자연산 송이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죠. 맛있고 맛있죠. 향도 좋고. 맞아요. 그 노루 궁뎅이 무슨 그 버섯인가?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거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버섯이 어떻게 생긴 줄 알잖아요. 알죠? 이렇게 폭실폭실하게. 맞아요. 그게 앞에 노루 이렇게 엉덩이처럼 생긴 거. 갔는데 앞에 그거랑 똑같이 생긴 버섯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와, 그거 한번 이건 정말 노루버섯이다 생각하고 진짜 따올 수도 있겠다, 그죠? 그죠. 그러다가 훅 가는 거네요. 조심해야 돼. 좀비 되는 거. 이래 되는 거. 야, 아니 처음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지만은 이게 곤충이라서 뭔가 얘기를 들어도 좀 소름이 끼치지만은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 못해 균에 감염이 됐는데 사람이 뭐 진짜 절반 이상이 잘려 있는데 살아서 막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 사람이 막 절반 이상 잘렸어 막 이렇게 되고 네. 남자가 남자 유혹해가지고 퍼뜨리고. 오! 최악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좀비 곤충 얘기 이슈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야, 이게 정말 어마어마 너무너무 막 소름 끼치고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네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자, 이슈를 읽어주는 남자. 이번에는 신기한 역사 이슈.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고대하시고 기다리시던 바로 그 시간. 그 인물이 궁금하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얘기를 살짝 전해 들어보니까 네. 집안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저희 집안 어르신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집안 어르신. 네네. 어떤 분이죠? 그- 아니 우가로우시 중에 유명하신 분이 어떤 분이 있지? 아마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그런 분이 계셨구나라고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어떤 분일까요? 너무나 궁금한데 오늘- 그러면은 오늘 감독님이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음. 이제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부제 네, 부제. 뭐죠? 국뽕에 취한다. 우장춘 박사님의 이야기.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수박. 만드신 그 우장춘 박사님을 오늘 얘기를 또 전해 주시네요. 네네네. 궁금해요. 사실은 그 뭐 우장춘 박사님 하면 정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하신 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또 일상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뭐 씨 없는 수박 외에
또 뭐 어떤 또 개발이 있었는지도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네. 네. 자, 저번 주에 네. 우리가 말씀드렸었던 명성황후 기억하시죠? 아, 기억하죠. 명성황후. 제가 뭐 최후 조선의 국모다. 맞아요. 최후였던 그 을미사변 때 네. 그 가담한 사람 중에 이제 조선인 신하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또 우씨가 있었다고 얘기를. 네, 그 중에 이제 우범선이라는 우범선. 네,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인재였지만 네. 우리 우씨들이 이제 좀 원래 좀 특출나요. 그렇다고 엄청난 인재였지만 이렇게 웃으면 안 됩니다. 조선의 우리 그때 당시에 조선의 네. 이제 신분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중에 일본의 그 개화된 모습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급진 개화파의 일원이 된 사람입니다. 아. 조선 신분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정말 그 불만을 엄청나게 품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범선이라는 분은 네. 그 당시에 이제 일본군이 창설한 훈련대 제2대 제2대 대장으로 아. 네, 임명이 되었고 이대 대장이네요. 네, 제2대 대장. 네. 그래서 을미사변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였어요. 그래서 자신 휘하의 병사들을 이끌고 일본 낭인과 함께 궁궐에 침입해서 네. 을미사변에 가담하고 그 다음에 명성황후의 시신에 석유를 붓고 태우는 뒤처리에까지 가담한 뼛속까지 친일 사람이었어요. 아, 친일파인 네. 사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친일파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천재였고 그 당시 이제 조선은 이래서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제가 이제 뭐 편드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 네. 사이키 나카라라는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그 동료인 고영근 노영원에게 노원명. 네. 고영근 노원명에게 암살을 당하게 돼요. 아. 근데 바로 그런데 우장춘 박사님과 그분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바로 이 우범선님의 장남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장춘 박사입니다. 아. 그 친일파 우범선이라는 분의 장남이 우장춘 박사님이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 우장춘 박사님은 일본에서 살면서 그 5살 때 네. 아버지가 이제 피살을 당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5살 때. 그 당시 이제 일본 아이들한테 조센징이라고 비하받으면서 따돌림 받고 한국에서는 국모를 시해한 친일파의 아들이라 또 비난을 받고 정말 뭐 어디 그렇죠. 가서 기댈 곳이 없었겠다. 그죠? 그 어린 일본에서도 나이에. 비난받고 왕따당하고 이지매 당하고 네. 한국 와서는 또 비난받고 국모를 사해한. 또 그래가지고 네. 왕따당하고 근데 우리 우장춘 박사님은 네. 또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우씨들이 좀 천재였다고. 천재였던 우장춘 박사님은 이제 대학에 입학할 때 네. 조선인 신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수 학과 중에 농학을 전공을 하게 돼요. 아, 조선인 신분으로 또 선택할 수 그러니까 있는 학과를 그 선택했네요. 당시에는 이제 일본인 신분으로만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농학과는 이제 조선인 신분으로도 입학을 할 수가 있었죠. 조선인 신분을 또 선택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농학을 전공을 하고 네. 동경제국대학 부설 농학실과를 졸업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일본 농림성 농사 시험장에서 네. 근무하던 중에 전혀 다른 종의 교배로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 있다는 네. 종의 합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와. 그래서 일단 논문을 발표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또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엄청난 발견은 이 당시의 유전학계를 완전 충격에 완전히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돼요. 센세 정말 네. 충격이 빠져버렸겠다. 그죠? 네. 그래서 종의 합성은 찰스 다원의 종의 기원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할 만큼 네. 엄청난 발견이었다고 해요. 와. 그게 이 대단한 논문에 자신의 이름에 한국식 성인 우를 썼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도 우장춘 박사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아,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네요. 네. 그 대단한 논문에 자신의 이름에 한국식 성 우씨. 네, 우씨를 썼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무와 배추 이런 것들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좀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일본산 종자 수입이 단종이 되고 네. 자체 기술이나 자본이 전혀 전혀 없어서 없어서 밀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존할 수밖에 밀수를-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식량의 불안정과 식량난 그 해결 같은 경우를 좀 생각을 많이 했겠다.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49년에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네. 네. 이승만이 우장춘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오, 한국으로. 네. 이때 당시 이제 우장춘 박사는 네. 아버지의 나라에 뼈를 묻겠다고 다짐을 하고 네. 반대하는 가족들을 일본에 두고 혼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아, 입국을 하게 되는 거군요. 나는 내 피는 한국인이다. 네. 나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뼈를 묻겠다. 아, 그 말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이렇게. 아버지 나라의 뼈를 묻어버리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일본에서 입국을 하게 되었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장춘 박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네. 우리 한국 환경에 맞는 아삭하고 그리고 병충해에 강한 무와 배추에 대한 종자를 개발을 하고 또 그 개발한 종자를 대량 생산해서 보급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딱 그때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국의 무와 배추가 이제 엄청나게 이 뭐 네네. 국자적으로 뭐 품질 개량을 또 거듭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무와 배추가 이제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김장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거의 우장춘 박사님 덕에 우리 국내산 배추와 안 무로 그래서 우리 일본산만 먹어야 돼요. 저 방사능 유출된 거. 방사능 유출된 거. 네네. 자, 근데 겨울하면 또 생각나는 거 과일. 겨울 하면은 생각나는 생각나는 과일은 그 당연히 뭐 그 귤 아니에요? 밀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우장춘 박사님이 네. 우리 제주도는 날씨가 또 따뜻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주도의 화산 지형이고 음. 그걸 고려해서 밀감을 심어가지고 대량 재배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 겨울철에 먹고 있는 요 비타민 C가 네. 굉장히 또 함유되어 있는 이 귤, 밀감, 아, 밀감, 감귤. 감귤을 먹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일본에서 대량으로 그 수입을 했던 저희 작물이 한 개 더 있었는데 어떤 거죠? 뭐냐면 감자였어요. 감자. 네. 그때 당시 한국의 감자는 이게 병충해에 좀 약해가지고 네. 수확량이 한 30배에서 50%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에서 이제 대량으로 막 수입을 많이 했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 문제를 또 해결하신 분이 우장춘 박사세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동네에서 이제 동네? 네, 우리 부산 우리 동네. 부산 동네요? 네, 네. 오. 그 부산 동네에서 네. 우장춘 박사님이 무병 씨감자의 종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디다? 씨감자를 강원도에다가. 아, 강원도에 또 감자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감자를 네. 심었어요. 그런데 성공 못했어요? 아쉽게도 무병 씨감자는 성공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지 성공을 못하고 못한 게 아니고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지 그 설마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우장춘 박사님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와, 무병씨 감자 성공을 했지만은 그때 이제 못 보고 네. 세상을 뜨게 되셨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후에 무병 씨감자는 우장춘 박사의 제자인 최정인 씨가 맡아서 이제 생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야,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감자가 유명한 거예요. 이 감자는 뭐 봤나? 감자는 뭐 봤나? 그 말투가 강원도 말투가 그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강원도에는 감자가 많이 나더래요? 나드래요? 야, 그런 말투는 있죠. 감자는 무 봤나? 이거 아니에요? 감자는 무봤나? 이거는 뭐 약간 그 아닌가? 조선족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감자는 무봤나? 아,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하네요. 저희는 그냥 부산 그것만.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배추와 무, 감자 이런 게 우리나라 토지에 맞게 개량돼서 그리고 또 쌀과 생명력 강한 열배 등을 개발하고 개량해서 이 대량 생산하면서 식량난에서 우리나라를 구하는 공을 쌓았어요. 쌓았는데. 네. 그런데요? 근데 친일파 아버지로 인해서 훈장 수여에 항상 논란이 있었고
스물거두기 3일 전에 병상에서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거두기 3일 전에. 그래서 이제 훈장을 받은 우장춘 박사는 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뭐라고?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구나 라고 오열을 하고 되게 짠하다. 향년 62세의 나이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그 옛날에 요즘 제가 최고로 자주 듣는 노래가 트로트 노래가 하나 있는데 어떤 노래요?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아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 그 노래 아닌가요? 네, 우리 진성님의 보릿고개. 보릿고개.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식량난에 많이 허덕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도 많았었고. 맞아요. 네. 물론 뭐 그 전에 있었던 얘기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과 국민을 구한 영웅, 진짜. 식량난에서 구운. 우장춘 박사님이. 자, 따지고 보면 일본 임진왜란 때 외구의 침입을 막은 우리 이순신 장군님. 그렇죠. 이순신 장군님은 그 거북선과 그런 전술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했고요. 구했고 지켰죠. 네. 그리고 또 살수대첩의 우리 강감찬 장군님. 네. 네. 또 전술과 그런 걸로 외구의 그 오랑캐의 침입을 막아서 우리나라를 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우장춘 박사님은 식량난에 허덕이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구한 영웅이에요. 야.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근데 정말 뭐 단순히 뭐 씨 없는 수박 이 얘기만 해서 근데 우장춘 박사님 방금 많이 떠올렸는데 말씀하신 그 씨 없는 수박이 네. 여러분들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어떤 부분이요? 실제로 씨 없는 수박은 우리 우장춘 박사님이 만든 게 아니고 그래요? 네. 원래 씨 없는 수박은 네. 일본의 과학자 그 기하라 히토시였었는데 이런 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한국에 보여줬대요. 우장춘 박사가. 그러니까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게 컸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 그 과학자분이 이런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는데 네. 그거를 한국에 가져와 가지고 봐라 야들아 이런 씨 없는 수박도 농작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 맞는 좀 병충해에 약하지 않은 감자나 뭐 이런 배추, 무, 쌀 이런 농작물들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장춘 박사님 하면 일반 보통 분들이 씨 없는 수박으로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직접 만드신 건 아니다. 씨 없는 수박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해주셨듯이 정말 딱 식량난에 정말 허덕일 때 그 힘든 시절에 우장춘 박사님이 없었다면은 지금 뭐 배추, 무, 뭐 말씀했던 전부 다 이제 저희 뭐 그 무병 씨감자까지 정말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네. 중국에서 이제 가짜 배추 이런 거 만들어 들고 와가지고 했어야 됐다니까요. 진짜 그래도 국산 배추, 국산 무만큼 또 이 김장을 담글 때 또 그 맛을 낼 수가 없거든요. 또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파지네. 이제 정말 저녁 시간이 지금 이제 거의 한 7시가 가고 있는데 한참 네. 배고픈 시간이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뭐 이제 김장을 또 앞두고 계시는 저희 많은 뭐 주부님들, 뭐 어머님들, 이 배추와 무가 우장춘 박사님이 이렇게 정말 그 계량을 해서 만든 그 공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우장춘 박사님을 이제 씨 없는 수박으로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이런 농업, 이런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이다. 비록 자기 아버지는 친일파로 매도돼서 이런 수많은 그 괄시도 받고 막 그런 받았지만 그 우리 우장춘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내 나라 조국을 위해서 한 몸 바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인물이 궁금하다 중에 뭔가 좀 되게 감동도 있고 뭔가 정말 뿌듯하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조금 더 좀 생각하게 되는 나도 정말 좀 애국심을 더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 혹시 이슈. 나중에 이제 저희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나면 네. 우리 부산 동네에 가면 아까 말했잖아요. 네. 그 동네에 가면 이제 우장춘 기념관이라고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도 한번 가보시면 오늘 들었던 얘기들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꼭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박수를 한번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우장춘 박사님이 또 만드신 그 또 업적 정말 네 다시 또 마음속에 가슴속에 또 거의 또 간직하고 다시 한번 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기한 역사 이슈 그 인물이 궁금하다 오늘은 국뽕에 취하다. 네. 우리 아니죠. 그러면요? 국뽕에 취한다. 앞에 그게 들어가줘야 된다니까. 아 처음에 할 때 안 그래?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 앞에 살짝 있잖아요. 국뽕에 취한다. 그때는 약간 했었어요? 좀 그랬었고. 예. 지금은 국뽕에 취한다. 우장춘 박사님. 이야기. 자, 오늘은 너무 또 훈훈하게 이야기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이슈를 읽어주는 남자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더 알찬 이야기를 그리고 또 알찬 이슈를 원래 근데 모아서 우리 저번 주에 얘기할 때 원래 이번 주는 우리가 라이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라이브는 하지 못했네요.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은 마지막 방송을 마지막 라이브로 방송은 해서 뭐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러면은 그 역사 이슈 말고 그 인물이 궁금하다 해서 저희 비행기 총 감독님, 네, 우리 우민욱 감독님 인물이 궁금하다 해서 이분은 어떤 분인가 쭉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뭐 여러 가지 처음- 질문들도 좀 받고. 처음에는 그 국민 꼰대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이슈를 읽어주는 남자 방송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인물은 정말 꼰대였나? 네. 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 사무실에서는 과연 우 팀장은 과연 정말 꼰대인가 이런 얘기들이 좀 가끔씩 흘러나오고 있다. 또 흘러나오고 또 하더라고요. 오가고 있네요. 네, 오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재밌다. 네, 아무쪼록 뭐 다음 주 역사가 아니라 네, 이슈를 읽어주는 남자 네. 코너에 혹시 뭐 굳이 이슈를 읽지 않더라도 음. 그냥 우리 그 구독자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시는 분들하고 뭐 소통도 하고 궁금하신 일 있으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또 최근에 저희가 또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네. 우리 조경수 MC의 노래를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이슈를 읽어주는데 노래 불러주는 남자도 아니고 아니요, 뭐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니까. 듀엣으로 할까요? 듀엣으로? 마지막이니까. 저는 뭐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니 뭐든 이제 뭐 우리 조경수 MC의 또 노래를 엄청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네. 뭐 그런 이제 좀 얘기를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해요. 정말 네. 제 소통하는 거네요. 네, 소통하는. 아 비행기 방송을 보면서 좀 네. 어떤 좀 그 감을 받으셨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그거 네. 괜찮은 거 같네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저희가 이제 장장 한 2개월 정도 그래도 달려왔죠. 2개월 달려왔죠. 2개월 정도 달려온 이제 거진 마지막 종착지잖아요. 맞아요. 네, 마지막. 그래서 뭔가 좀 마지막 이제 아쉽다. 우리 비행기 이 방송을 마감하는 네. 그 마지막 그 이제 종착역으로서 피날레로. 네, 좀 마무리하는 그런 생각으로 폐회식 아 폐식. 그런 걸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면 어떨까? 네,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해주시면 정말 좀 그때 제가 미리 남아있는 뭐 네. 선물 같은 거 있어요? 비행기를 위해 준비했던 우리 커피 쿠폰. 그리고 케이크 세트 같이 있는 커피 쿠폰? 네, 그거 제가 그날 다 뿌릴 겁니다. 와.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네. 그 스타벅스 커피 무료 이용권과 그리고 커피 쿠폰 그 케이크 쿠폰을 저희 금요일 네. 이슈를 읽어주는 남자에 그때 되도록이면 다 이렇게 전해 드린다고 하니까 혹시나 오늘 이 방송을 이제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기회 놓치지 말고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아무쪼록 뭐 다음 주 금요일도 기대가 되지만은 내일 저녁 또 토요일이잖아요. 네. 또 생방송으로 우리 근짱. 네, 음악 여행 근짱. 내일은 저 추억의 싸이월드 네, 곡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리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선물까지 함께하는 이슈를 읽어주는 남자도 기대해 주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슈를 읽어주는 남자 오늘도 함께했던 우리 감독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붉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